자, 잘 쉬셨나요? 우리 이제 15페이지로 들어갈 겁니다. 15페이지에서는요, 토지와 주택의 용어를 배울 겁니다. 지금 파트 2에 보면 나와 있죠? 토지 용어 정리. 그래서 용어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별표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에 침해 있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두 가지네요. 토지와 건물. 그러면 그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 지금 뭐다? 무슨 토지, 토지에는 무슨 토지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차례예요. 그래서 15페이지 펼쳐주시고 저와 함께 2교시 시작해 보시죠. 15페이지입니다. 쭉 넘어오셔서 어디를 배울 거냐? 여기를 배울 겁니다. 자, 교재 말고 저희 이제 이쪽 보세요. 화면 봐주세요. 그래서 자, 토지와 주택의 용어에서 첫 번째로요. 토지에 대한 뭐다? 분류가 시작이 될 거예요. 분류. 그래서 뭐다? 택지지역과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 요거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요거 세 개 나뉘고 그 택지 중에서도 뭐다?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요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다? 택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주, 상, 공. 요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농지지역이에요. 그럼 농지지역은 뭐 하는데요? 농사 짓는 곳이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전. 요게 뭐예요? 밭전자, 밭전자. 그래서 뭐다? 요거 밭이에요, 밭. 마늘밭, 고추밭, 이럴 때 밭. 답은 뭐예요? 답이 한자가 헷갈릴 거예요. 요거 뭐다? 논답자예요. 논답자. 그럼 뭐 길러요? 벼 기르기지, 벼. 그래서 벼 기르는 논. 그럼 차이가 뭐예요? 논은요, 물을 가둬놓고 벼를 기르고요. 밭은요, 물을 가둬놓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뭐다? 과수원. 과수원 알죠? 과수원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과수원 뭐? 사과 과수원, 배 과수원. 그렇죠. 이런 과수원이에요. 그럼 뭐다? 전답 과수원. 요거 세 개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농지지역.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겠죠. 밭농사, 논농사, 과일농사. 그렇죠. 농지지역 세 가지고요. 임지지역입니다. 임지지역. 임지지역은 요거 수풀림자예요. 수풀림자. 두 가지가 있어요. 신탄림과 용제림.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가볍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신탄림은 뭐냐면요. 땔감으로 쓰기 위한 숲이에요. 숲. 뭐? 땔감. 아시겠죠? 요게 탄자가 숫탄자예요. 숫탄자. 숫탄자.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땔감으로 쓰기 위한 임지지역을 우리는 신탄림이라고 얘기하고요. 임지지역의 두 번째는요. 용제림이죠. 그럼 잘 봐. 이게 쓰다 용자에 재료할 때 제자예요. 그럼 요거는 숲을 뭐로 쓰는 거예요? 재료로 쓴다고요. 뭐다? 목재로 쓰는 지역. 목재로 쓰는 지역. 목재로.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금강송 이런 거. 우리 왜 저기 그 어디냐 막 광화문 같은데, 남대문 같은데, 현판 같은 거, 우리 불탔던 거 다시 복구할 때 뭐 쓰는 거예요? 금강송 가져 쓰는 거죠. 그런 데가 다 뭐예요? 용제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택지와 농지를 주로 얘기를 해줄 건데 임지지역은 그냥 서비스로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토지는 크게 뭐다? 택지, 농지, 임지지역 요거 세 개는 아니고요.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뭐가 있죠? 전답, 과수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임지지역에는 신탄림과 용제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용어로 넘어오시죠. 자, 방금 우리 했던 게 뭐였어요? 택지지역이었죠. 택지지역. 그럼 택지지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주, 상, 공. 근데 이 주상공은 뭐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잖아.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아우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짓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뭐? 아파트, 상가, 공장. 그쵸? 뭐? 아파트, 상가, 공장. 이게 뭐예요? 택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주택이라고 쓰죠. 주택. 그쵸? 이 택자가 집택자예요. 집택자. 살주 집택. 사는 집. 그쵸? 그럼 뭐다? 집 지으면 주거용지겠고요. 상가 지으면 상업용지겠고요. 공장 지으면 공업용지겠죠. 우리 요거 세 개를 뭐라 그럽니까? 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다? 주, 상, 공. 즉 뭐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요. 뭐? 택지. 됐죠? 자, 근데 부지란 말을 잘 봅시다. 부지. 자, 부지란 말은
택지 더하기예요. 택지 더하기. 자, 무슨 말이고 하니? 부지가 개념이 요런 개념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택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택지에 뭐가 있어요? 주, 상, 공. 그럼 요건 뭔데? 건축이 가능한 땅. 택지 다른 말로 하면 뭐? 건축 가능한 땅이라고요. 근데 부지라는 개념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더합니다. 뭘 더하느냐? 건축이 불가능한 땅. 그럼 교수님,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어요? 도로나 뭐 철도, 항만 같은 것들. 됐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머리에 넣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요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 넓을 부자예요. 넓을 부자. 혹은 펼칠 부자예요. 펼칠 부자. 그래서 뭐다? 펼쳐진 땅, 넓은 땅이니까는 작은 개념인, 그거 작은 개념은 뭐? 택지 더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택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더하면 뭐가 된다? 부지가 된다라고요. 아시겠죠? 한자 자격증이 있는 셈이에요. 믿으셔도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뭐다? 건축이 가능한 땅은 뭐다? 택지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뭐라고요? 도로나 하천이나 철도로 쓰인다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다? 바닥 토지로서 무슨 개념? 포괄적 개념인 거예요. 그럼 교수님, 부지는요, 택지 받고 뭐?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더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됐어요? 자, 택지, 부지 됐고요. 후보지와 이행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후보지와 이행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 이렇게 묶어주는데 잘 보세요.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옆에 잠깐 넘어오세요. 자, 택지지역은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얘네끼리 바뀌는 거예요. 즉 뭐다? 임지가 농지로 바뀌거나 농지가 택지로 바뀌거나 그렇죠? 임지가 택지로 바뀌거나 그래서 뭐다? 용접임 지역을 밀어가지고 뭘로 만들었어요? 주거지역으로 만들었어요. 뭐예요? 후보지예요. 근데 밀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진행된 게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인 토지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겠죠? 뭐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뭐예요?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반면에 이행지는 뭐냐면 이행지는 주거가 상업으로, 상업이 공업으로, 공업이 주거로. 그래서 뭐다? 택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행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지지역이 답으로, 답이 과수원으로, 과수원이 전지로. 이거 뭐? 이행지라고요. 됐어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요. 밭이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요건 뭐라 그래요? 요건 큰 개념으로 가면 농지가 택지로 바뀐 거죠. 이거는 이행지가 아니라 무슨지? 후보지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택지지역 내에서 상호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농지지역 내에서 상호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근데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되는 중이면 뭐예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 어떻게 묶어주시고요. 후보지 뭐?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행지는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택지, 농지, 임지 요거 생각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필지입니다. 필지. 자, 요거 필지는요. 요 필지의 필자가 무슨 뜻이고 하니? 붓필자예요. 붓필자. 필통, 필기구, 연필 하는 거. 필사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뭐다? 붓으로 쓰죠? 부동산에서 뭐 써요? 집원 쓰겠지. 그럼 집원 쓰니까는 뭐 써요? 토지에 등록장에 쓰겠지.
몇 다시 몇? 뭐예요? 무슨 개념? 범위적 개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됐어요? 두 번째는요? 획지입니다. 획지. 여 획자가 그따 획자예요. 그따 획자. 획자. 그렇죠? 우리 한자에 보면 몇 획 하는 거죠. 그래서 획 그은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획 그은 거예요. 왜 그었어요? 가격 수준 때문에요. 왜? 요 한 필지의 토지가 여기는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이에요. 얼마? 제곱미터당. 근데 여기는 한 필지지만 얼마예요? 인기가 폭발해서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제곱미터. 됐죠? 그럼 뭐요? 가격 수준에 따라서 획 그어야 되겠지. 왜 그었는데? 가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다? 획지란 뭐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서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 뭐가 어려워요? 돈 때문에 자른 거지. 돈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자, 다음은요. 맹지입니다. 맹지. 자, 맹지는요. 요 맹자가 무슨 맹자냐면 눈, 멀, 맹자예요. 뭐라고요? 눈멀 맹자고요. 맹자라고요. 그래서 뭐다? 눈멀 맹자는 도로에 어떠한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다? 도로가 있는데 집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맹지가 되겠지. 그렇죠?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인데 4번지는 뭐예요? 맹지가 되겠죠. 도로에 어떠한 접속면도 없다. 그럼 이 맹지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토지와 어떠한 접속면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됐어요? 그런데 자, 요 대지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대자가 여러분 무슨 대자냐면 대지. 요 대자가 무슨 대자냐? 자루 대자예요. 그래서 좁은 통로에 의해서 통로가 생긴 거예요. 접속면이 생겼죠. 이렇게 좁은 통로에 의해서 좁은 접속면을 가지는 요 모양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대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접속면이 생겼죠?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땅을 사실 때 맹지인지 잘 알아보고 사시되 그것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도로와 접속면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가진 땅을 나중에 구매하려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 벌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대지,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갖는 자루 모양의 토지입니다. 이런 접속면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은 나지입니다. 나지. 요 나자의 나지가 무슨 뜻이냐면, 자, 나지에다가 무슨 뜻이냐면 헐벗을 나자예요. 나지. 나자가 뭐다? 헐벗을 나자라고. 헐벗을 나. 우리 여러분 나체라고 들어봤죠? 나체가 뭐예요? 옷을 하나도 입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토지 위에 건물 있다 없다? 건물 없다. 왜? 이게 토지면 위에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 토지 위에 건물 있다 없다? 건물 없다. 사법상 제약 있다 없다? 사법상 제약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근데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없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헐벗을 나자예요. 내가 옷을 벗고 돌아다녀요. 그쵸? 옷이 없다. 이해됐죠? 사적인 공간에서는 제약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옷을 벗고 있든지 말든지. 됐죠? 근데 뭐다?
공공장소에 옷을 벗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연 음란죄가 돼요. 그래서 뭐다? 공법상 제하기는 어떻다? 걸린다. 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쉬워. 궁금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잡혀갈 거예요. 하지만 안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안 돼. 큰일 나. 잡혀가. 벌금 내고 잡혀가. 아시겠죠? 그보다 나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건부지예요. 건부지인데, 자, 여기 토지라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건물이. 그쵸? 나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건물이 붙어 있는 땅. 뭐예요?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건축물 등의 바닥 토지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죠. 그래서 뭐다? 건부 감가가 원칙이다. 그래서 건부지는 가치가 어떻다? 감가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싸다. 근데 예외가 있죠. 건부 증가되는 예외가 있어요. 건부 증가되는 예외가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나 개발 제한구역 같이 공법상 뭐다? 제약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없다.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건축물도 못 짓게 해. 그럼 뭐예요? 건부 증가라는 예외사항이 생기겠지. 건부지 뭐라고요?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땅. 그렇죠. 이렇게 정리주시면 됩니다. 자, 공지입니다. 공지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부지는 됐고, 자, 그럼 요 부분, 여기 지금 비어있는 땅, 여기 비어있는 땅. 우린 요걸 뭐라 한다? 요거를 공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공짜가 무슨 공짜냐면요? 비어있다 공짜, 빌공짜. 비어있다. empty. 비어있다 공짜. 그래서 뭐다?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건물의 바닥 면적은 뭔데요? 건부지. 제외한 부분 뭔데요? 공지. 건폐율이 강화될수록 공지는 넓어짐이라고 나왔죠. 만약에 건폐율이 60%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만큼 지울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건폐율이 50%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면적이 더 확 줄어들겠죠. 몇 프로다? 50%다 건폐율이. 그럼 뭐다? 건부지가 요만큼 되겠고, 공지는 더 어떻게 돼요? 넓어지게 되겠네.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지입니다. 소지는 뭐예요?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혹은 근원 원자를 써서 원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지 뭐라고요?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입니다. 자, 그 다음 법지와 빈지인데요. 법지와 빈지인데요. 자, 법지는 요거예요. 법법자예요. 법으로 된 땅. 그래서 이렇게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아래에도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고요. 집이 있어. 위에도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맞죠? 위에도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법지라고도 얘기해요. 법지. 여기를 뭐다? 법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법지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있어요. 활용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법지는 보통 무너지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걸 쌓는 거예요. 축대 같은 거. 제방이나 축대 등을 쌓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관리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이 때문에 누구 거예요? 윗집 거예요. 아시겠죠? 아랫집 거 아니다. 근데 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실익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익이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 그렇죠? 내가 뭐다? 관리의 대상이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법적으로 소유하나?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법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거? 윗집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빈지입니다. 빈지. 요 빈자가 무슨 빈자냐면 물가 빈자예요. 물가 빈자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요렇게 땅이 있어. 여기는 뭐예요? 토지 등록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이 있겠네요. 왜? 토지 등록 지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어. 물이 들어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간조. 그렇죠? 썰물일 때. 하나는 뭐다? 만조.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요게 뭐다? 바다다. 그렇죠? 바다. 이렇게 바다예요. 오케이. 이렇게 배가 떠다니고 배가 이렇게 이렇게 떠다니고 배가 이렇게. 됐어? 배가 동동이 떠다니네. 배가 동동. 이렇게 오징어 배인가 아마 동동 떠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다?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만조와 뭐 토지 등록 지점 사이에 요 땅을 뭐라 그래요? 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바닷가다라는 개념과도 유사한데요. 자, 그럼 뭐다? 해수면의 최대 만조위부터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전까지의 해변 토지 뭐다?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빈지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 빈지는 여러분들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소유권은 있어 없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주인 있어 없어요? 주인 없죠? 주인 있으면 난리 났겠지. 그렇죠. 소유권 없죠? 근데 뭐다? 활용실익 있어 없어요? 활용실익은 있다. 모래찜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활용실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법지와 빈지는 개념을 반대해요. 법지는 소유권 있는데 실익은 없고, 빈지는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소유권은 없는데 뭐는 실익은 있고. 이렇게 하나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선하지입니다. 선 아래의 땅. 그래서 지상의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로서 선하지에는 가치가 더해져요, 깎여요? 깎이겠지. 선하지, 감가입니다. 그 다음은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그래서 포락지. 이게 포구할 때 포자예요. 마포, 영등포, 제물포. 포가 뭐예요?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포에 배대면 강북으로 넘어갔겠고요. 영등포에 배대면 남쪽으로 넘어갔겠지. 됐어요? 그래서 뭐다? 물가라는 느낌 알겠죠? 배를 댈 수 있으니까요. 떨어질 낙차. 그래서 뭐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과거에는 전이나 답 같은 땅이었겠죠. 등록된 땅이었겠죠. 등록된 토지였겠지. 이게 뭐예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어떻게 다 퐁당 빠져버렸네요. 지금 있다 없다? 지금 없다. 그럼 보세요. 등록이 됐었던 땅이 없어졌으니까는 이름이라도 있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등록도 안 됐대.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름이 없겠지. 등록됐던 토지가 지금 수면 밑으로 잠겨서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남아 있는 거가 되겠어요. 됐어요. 과거에는 전답이었으나 물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자, 휴한지예요. 휴한지. 휴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쉬는 땅. 쉴휴, 실한. 한계지는 가장 먼 최원방권의 토지라는 거고요. 공한지는 뭐다? 공한지 뭐예요? 빌공자예요. 빌공자. 그래서 뭐다? 공지는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 빼고 남겨온 땅이고요. 공한지는요. 우리 여러분 요거는 자주 봐요.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뭐 명동이나 종로나 이렇게 뭐 대구는 뭐 동성로, 광주는 뭐 상무지구, 그렇죠. 대전은 은행동, 뭐 춘천 명동 이런 데 가보면은 도시 토지 중에서 이렇게 뭐다?
좀 공터가 있는 경우죠. 공터가 비어있는 곳이. 그거 뭐예요? 다 공한지예요. 그래서 뭐다? 그거 왜 방치하고 있어요? 도시 토지로서. 도시 토지로서 뭐다? 집가 상승만을 바라고 뭐다? 방치해둔 땅이에요. 해둔 토지예요. 그러면 이 공한지에 대해서 세금 내요, 안 내요? 공한지 세금 안 내요. 그래서 뭐다? 대한민국에서는 공한지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집가 상승만을 바라고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공한지고요. 유휴지예요. 유휴지. 유휴 하면 뭐예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 요거 그래서 나중에 토지 초과 이득 세제를 매겼으나 지금은 안 해요. 뭐다? 유휴지. 유자가 뭐냐면 놀다 유자예요. 놀다 유자. 그래서 뭐다? 유휴지. 유휴지. 요게 유자가 뭐라고요? 놀다 유자. 놀유자예요. 놀다 유자. 아시겠죠? 쉴 유자. 그럼 놀면 돼요, 안 돼요? 놀면 안 된대. 놀면 안 된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토지 용어 정리였었어요. 토지 용어 정리는 우리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거 교재로 잠깐 넘어오시죠. 문제 좀 더 풀고요. 교재로 잠깐 넘어와 주시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넘어와 주세요. 교재로 넘어와 주세요. 교재로 넘어와 주세요. 자, 15페이지입니다. 토지 용어에서요. 택지, 농지, 임지 나왔죠? 택지, 농지, 임지 나왔죠. 그러면 임농택 상호간에 전환되면 뭐?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주상공에서 전환 중이면 뭐? 이행지 나왔죠. 그렇게 개념 잡으시고 택지는 뭐였어요? 택지는 뭐였다? 건축 가능한 땅, 뭐? 주상공. 그래서 택지라면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용도로 이용할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하나만 써주세요. 건축 가능한 땅, 건축 가능한 땅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요 부자가 넓을부, 펼칠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바닥 토지로서 건축할 수 있는 땅과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한 용어이다. 건축 더하기 건축 불가능한 땅이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세 번째는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후보지는 뭐? 임농택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전환 뭐?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행지는 뭐예요?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뭐라고요? 택지, 농지, 임지라고요. 아시겠죠?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넘어오시면 이제 필지예요. 필지. 필자죠. 뭐가 붙은? 지번이 붙은 동그라미. 법률적 개념 동그라미. 마지막에 있죠. 지적공부상 평방 면적이 나는 평방미터이다. 우리 이제 평이란 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뭐다? 평방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획지예요. 뭐다? 뭐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개념의 토지. 경제적 관념이다. 왜 이렇게 획 그었어요? 뭐 때문에? 가격 수준 때문에요. 됐죠? 그래서 뭐다? 필지와 획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필지와 뭐? 획지. 자, 그리고요, 맹지, 대지, 나지, 건부지예요. 맹지 뭐? 눈멀, 맹자. 그래서 뭐다? 도로에 대한 접속면도 있다, 없다? 없다. 건축이 불가능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는요, 대지. 자루 대자니까는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는 자루 모양의 토지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아까 했던 거 요거 우리 요거 뭐? 대지. 요게 뭐였죠? 도로였죠. 도로에 의해서 좁은 접속면을 갖는 토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지는 나왔죠? 헐벗을 낮자. 건축물 없고, 사법상 관리 없고. 근데 한 가지 앞에 쓰셔야 되겠죠? 뭐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없다? 공법 제한은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한테 써드린 거예요. 공법상 제한은 있다라는 겁니다. 건부지 뭐다? 건물의 바닥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건부지 나왔습니다. 건부지 맞죠? 건축물의 바닥 토지. 건폐율만큼 짓는 거겠지. 자, 그 다음입니다. 공지예요, 공지. 바닥 면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얘기를 한다. 소지는 뭐다? 자연 상태로의 토지. 옆에다가 하나 써야 되겠죠? 소지 옆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원지라고 하나 써야 되겠죠? 근원 원자의 땅이니까 원지입니다. 됐죠? 법지예요. 법자죠. 경사면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소유권 누구 거? 위에 집 거.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써먹을 수 없다. 쓸모 있다 없다? 쓸모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빈지예요. 빈지는 뭐다? 최대 만조로부터 해변 등록되기 전 해변 토지를 말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법지에다 옆에 쓰셔야 돼요. 이제 법지 빈지 묶으시고 법지 빈지 묶으세요. 묶으시고. 자, 빈지 설명드리고 써드릴 거예요. 빈지 뭐라고? 만조랑 토지 등록 지점 사이의 토지. 우리 바닷가나 해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법지는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은 있다.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활용실익은 없다. 그런데 빈지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은 없지만 뭐다?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활용실익은 있다.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하나 써주세요. 됐어요? 자, 다음입니다. 선하지예요. 선 아래의 토지이다. 어려운 거 없죠? 포락지 하나만 체크. 지적 공부에 뭐? 등록이 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휴안지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쉬는 땅. 휴 하고 쉬는 거예요. 한계지는 최원방권, 공안지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1단지는 뭐예요? 용도상 불가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가볍게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아직 정착물을 안 배웠지만 답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예요. 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맞네요. 민법에서의 부동산이란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으로서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요.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다?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 공적 지하권 이렇게 맨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공중도 공적 사적, 지하도 공적 사적 이렇게 다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등기다라는 거고요.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틀렸죠? 있죠. 뭐? 건물,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명의방법을 갖춘 뭐다? 미분리 과실. 그리고 마지막 뭐?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들은 뭐다? 땅이랑 따로 팔 수 있다고요. 건물만 해도 토지와 따로 팔 수 있잖아요. 우리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방금 배웠던 거예요. 자, 부지는 도로 하천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도로 하천이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할 수 없는 땅, 건축할 수 없는 땅.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땅이다. 맞네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지역으로 뭐다?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땅은요. 빈지가 아니죠. 무슨 지죠?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방금 했어요.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관련 서비스업. 맞죠? 투자 자문. 맞네요. 주거용 관리. 중개대리. 비주거용 관리. 근데 개발 홍보법은 있다 없다? 개발 홍보법은 없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 하나 몸풀기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주택의 용어입니다. 주택의 용어는 우리는 뭐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나눌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이렇게 있어요. 단다다공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됐어요? 다가구 주택. 그리고 뭐? 공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다? 단독주택에는 한 세대가 사는 거고요. 다중주택은 요거 나왔지?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뭐다?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다. 그러니까 씻을 수는 있지만 뭐다? 밥 해먹는 것은 매 세대마다 있다 없다? 매 세대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가구주택은 3계층 이하고요. 660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다중과 다가구는 두 개는 묶어주세요. 공통점은 뭐예요?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이건 공통점이죠. 맞아요? 근데 다중주택은 누가 사니? 라는 거예요. 누가 거주하니? 누가 거주해요?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하는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요. 뭐다? 3계층 이하 660 이하인데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그럼 나왔잖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몇 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자, 다음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뭐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아파트 뭐라고? 5개층 이상인 주택. 우리 여러분 노래 있죠? 윤수일 선생님의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갔는데 302호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집은 4층까지인데? 그럼 뭐예요? 노래가 바뀌어야 돼. 기다리던 너의 연립주택, 기다리는 너의 다세대 주택. 제목이 아파트가 아니겠죠. 아파트 뭐라고? 5계층 이상이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예시를 들면 갔는데 이제 뭐 1101호야. 그럼 뭐야? 아파트 맞네. 왜? 11층이니까. 그렇죠. 갔는데 몇 호야? 703호야. 맞네요. 그렇죠. 그럼 뭐다? 반드시 5계층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연립주택은요, 뭐다? 4계층 이하고요. 중요한 게 연립은 660초가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연립주택은 뭐다? 660초과입니다. 연립은 초과, 연초. 아시겠죠? 다 세대주택은요, 요건 노멀해요. 굉장히 평범해요. 4계층 이하고 660제곱 이하입니다. 라는 거. 요거 지금 기숙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 가지 앞에다 하나 쓰셔야 돼요. 우리 요거 일반 기숙사라고 꼭 하나 써주세요. 왜? 개정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일반 기숙사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문제나 보강할 때 뭐다?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기숙사 뭐라고?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기숙사에서는 누가? 사람도 나오고 뭐다? 장소도 등장하네요. 누구? 학생이나 종업원. 장소는 누구? 학교나 공장. 우리가 다중주택에 누가 등장했는데 학생이나 누구? 직장인이 등장했다면 기숙사는 뭐다? 공장 종업원이 등장한다고요. 기숙사는 뭐다? 공장 종업원이 등장한다고요. 아시겠죠? 그거 두 개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됐어요? 자, 그래서 주택의 분류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은 뭐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단독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세대고요. 공동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 두 개 묶어주세요.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은 많이 살죠? 뭐다? 각각의 뭐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럼 단독은 뭐예요? 단다다가 있었대요.
공동은 뭐가 있어요? 아, 연세대 기숙사.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준주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이라는 말은 주택에 준한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오케이. 자, 잠깐만. 우리 아까 준이라는 말로 끝나는 거 하나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부동산 배웠어요.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이제 준주택 배웠어요. 마지막에 준지대 배울 건데 이건 됐고 잠깐만. 준부동산은 뭐였어요? 등기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권 등이 있었죠. 뭐다? 자동차 등이 있었어요. 얘는 왜 준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등기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하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다? 준부동산이었던 거고요. 주택, 얘도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지만 뭐예요?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 그쵸? 뭐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뭐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 뭐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 요건 뭐라고요? 준주택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얘는 왜 짓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2, 3년 전쯤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우리 집값이 폭등했었고 집의 가격이 막 올라갔었을 때 그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가지고 뭐다? 새로 짓는 집들의 하나요. 뭐다? 분양 가격을 여기까지만 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다? 공급을 조절하려고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만큼은 예외였었어요. 왜요? 얘는 내가 지으면 내 맘대로 분양 받을 수 있었어요. 분양 가격을 내 맘대로 공급업체가,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뭐다? 노량진 이런 데 가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와 있어요. 직접 입구에 붙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한다. 뭐가? 도생을. 300세대 미만? 맞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요거 세 가지가 있고요. 소형주택을 딱 보면은 요게 개정된 거예요. 원래 뭐였어요? 원래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원룸형 주택. 근데 원룸형 주택이란 말이 좀 어감이 별론가 봐. 그래서 뭐다? 원룸형 주택 대신에 뭐다?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개정된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정착물을 봐야죠. 정착물. 야, 정착물이 뭔데? 야, 정착물이 아닌 게 뭔데? 요걸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교재 잠깐 마무리 짓고 갈게요. 자, 교재 18페이지 넘어오세요. 교재 1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주택의 용어입니다. 단독주택은 뭐? 다다공이 있었죠. 그래서 뭐다? 다중주택은 누가 사는지. 그쵸? 660 이하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 660 이하 3계층 이하. 근데 뭐다? 19세대 이하 거주. 요게 중요하죠. 다중주택에 누가 사는데? 학생 또는 직장인. 그래서 직장인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죠. 직장인 다중주택.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특징은 뭐다? 3층 이하. 660 이하. 요건 공통점이고 다중주택에는 직장인.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동주택입니다. 아, 연세대 기숙사. 아, 뭐예요? 연세대 기숙사. 됐죠? 그래서 뭐다? 아파트는 5층. 연립하고 다세대의 공통점은 4계층 이하라는 게 공통점이지만 연립은 660 초과. 다세대는 얼마? 660 이하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래 평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거 평이란 말 한마디만 드리면 되게 쉬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평이에요. 이걸 바꾼 거예요. 200평 초과하면 뭐? 연립. 200평 이하면 뭐? 다세대.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평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원래 이게 뭔데? 3.3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200 하면 얼마 나오냐고요? 660제곱미터 나오겠지. 평이란 말 못 쓰게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 거라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 건데.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앞에다가 반드시 뭐? 일반 기숙사로 써주시고요. 누가 산다고요? 학생이나 종업원, 학교나 공장.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네, 주택이 분류해요. 19페이지죠? 그래서 뭐다? 우리 주택 단독 공동은 했고요.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 좀 묶어주시고요. 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준부동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뭐다? 주택 외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뭐가 있죠?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마지막 뭐? 오피스텔이 있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서 분양가 상한제 있다 없다? 분양가 상한제 없다라는 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다가 뭐다? 소형 주택 요거 개정 이렇게 안 써요. 개정. 소형 개정된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오시고요. 법률적 개념에서 내용을 끝을 낼 겁니다. 자,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정착물입니다. 우리 협의의 부동산이 뭐였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협의의 부동산에서 뭐 배웠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배웠는데 우리 토지는 들었죠? 토지는 알아요. 근데 뭐 들어야 돼요? 정착물 알아요,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지 아닌지 봅시다. 정착물인 것 합의를 따른다. 그렇죠. 제거할 때 손상 주면 정착물. 손상이 없더라도 효용이 감소하면 정착물. 여러분들, 건물의 엘리베이터, 건물에 손상 없이 뜯어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정착물로 봐요, 안 봐요? 정착물로 보죠. 왜? 엘베가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됐어요?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은 정착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은행의 금고가 그래요. 다음은요. 설치 의도.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임대인이 만들면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이 아닌 것,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합니다. 뭐요? 우리 걸어놨던 뭐다? 작품 이런 거 떼갈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나 특정 목적 없이 일시 임시로 설치한 거. 뭐 임차인이 들고 들어온 거. 우리 그래서 옵션, 노옵션 하죠. 그래서 뭐다? 우리 뭐다? 원룸 같은 거 세 놓을 때 옵션, 풀옵션 하면 뭐예요? 다 임대인 거예요.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뭐예요? 정착물이에요. 근데 노옵션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다 사들고 들어와야 된대요. 맞아요? 누가? 임차인이 침대도 사오고 냉장고도 사오고 세탁기도 사오고 그거 뭐예요? 정착물이 아니겠지. 왜? 임차인 나갈 때 너 들고 나가세요. 그 뜻이겠죠. 나는 뭐만 준 거예요? 공간만 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착물인 건 뭐예요? 효용이 감소하거나 제거하면 손상되는 거. 임대인 거. 정착물이 아닌 건 뭐예요? 임차인 거. 그렇죠? 제거했을 때 손상이 없으면 뭐다?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종속 정착물이 있고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 정착물 여기 하나만 배워주세요. 자, 돌담, 축대, 도로포장, 교량, 다리 등 이건 알아요. 맞아요? 왜? 땅 팔면 같이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땅이랑 따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건물 주인이랑 땅 주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임목, 수목 요거 묶어주세요. 등기하면 임목, 명의 방법을 갖추면 수목인 거예요. 됐어요? 그 두 번째 뭐?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교수님 명의 방법이 뭔데요? 라고 물어봐야지. 명의 방법이 뭔데? 이름표를 써놓은 거예요. 그쵸?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걸어놨어요. 뭐예요?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 사과나무에 사과를 안 뗐는데 거기에 이름표 붙여놨어요. 뭐예요?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누구 거?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 마지막 뭐? 농작물. 타인 토지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건 뭐예요? 독립정착물이라고요. 내가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 경작했어요. 배추 심었어요. 그럼 배추가 열리겠죠. 배추가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그 배추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 길은 내 거잖아. 그래서 뭐다? 토지와 따로 뭐다? 갖다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출 핵심 지문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세 가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겠죠.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죠? 물리적 개념과 같고요.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생산 요소는 아니죠. 자산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기술적 개념은 뭐였죠? 환경, 자연, 위치, 마지막 뭐? 공간이었죠. 그래서 뭐다?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으면서 환자, 위간 했죠. 그럼 뭐다? 공간하고 자연은 맞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에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왜 준합니까? 등기등록의 공시 방법을 쓰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복합부동산이에요. 주상 복합부동산이에요. 뭐와 뭐의 결합?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자, 부지는 도로 하천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된 토지를 말한다. 오케이.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땅이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이다. 건축 가능 불가능? 건축 불가능 하시면 되겠죠.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빈지는 물에 의해 침식으로 잠기거나 하천을 변한 토지를 말한다. 아니죠. 뭐예요? 이게 뭐예요? 포락지가 되겠죠. 10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건물, 임목, 수목,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다음 몇 번? 국어 요거겠죠. 인공적인 수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땅 팔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토지의 정착물이 해당하지 않는 것. 다음 몇 번? 가시 중인 수목. 임시로 심어둔. 그럼 뭐예요? 정착물이 아니겠죠. 국어, 단연제 식물, 교량, 담장은 다 뭐예요? 정착물에 해당하는데 임시로 심어둔 수목은요?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다중주택 몇 층이야? 3층이야. 660제곱미터 이하. 학생이나 누구? 직장인이 거주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한계동에 주택을 수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몇 층? 3층.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래요. 시쓸 수는 있지만 밥은 해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요거 뭐예요?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특히나 뭐다? 일반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기숙사가 일반하고 뭐다? 임대형으로 나뉘었다.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외 최소 면적, 창문의 크기 및 설치 및 크기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해라 라는 거예요. 다중주택이니까 뭐 나와야 돼요? 직장인 나와야 되겠죠. 종업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건축물의 해당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층수 4층이죠. 그럼 뭐다? 연립이나 다세대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에요. 660 이하네요. 다음 몇 번? 다세대.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감정평가사가 실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한계동의 건축물의 해당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를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요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죠. 맞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연립주택. 왜? 660 초과니까. 맞죠? 660 초과니까. 그럼 뭐다? 2층부터 5층 같이. 그러면 2층, 3층, 4층, 5층. 그쵸? 주차장 빼고 뭐예요? 층수 4개층 이하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토지의 이제 자연적 특성 할 건데요. 우리 요거 교재 잠깐만 보러 가시죠. 교재 잠깐 보러 오세요. 몇 페이지로 오냐? 20페이지로 와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뭐 본다? 정착물 본다라는 거. 됐죠?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서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정착물은 여러분 요것만 하나 탁 찍어주세요. 요것만 하나 탁 찍어주세요. 캡처나 사진 찍어주세요. 요게 훨씬 더 편해. 정착물의 기준은 뭐다? 임대인 거. 뭐다? 없애면 손상 입는 거. 없애면 효용이 떨어지는 거. 가치가 손상되는 거. 처음부터 그 위치에 맞게 설치해둔 것은 다 뭐다? 정착물이고요. 아닌 것은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요게 더 쉬워요. 그리고 뭐다? 우리나라에서 민법상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있고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쵸? 뭐다? 독립정착물. 요거 하나 별표해 주세요. 뭐? 독립정착물 요거 별표.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의목물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 용작물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오셔가지고 요거 뒤에 우리 5번에 보면 가식 수목은 뭐다? 동산에 해당한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5번에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수목은 동산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광해 부동산은 뭐 더하기 뭐다? 협의 더하기 준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출 핵심 지문은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요거 빈출 핵심 지문을 보여드렸고 요거 뒤에 뭐다? 요거 OX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2교시까지 끝났고요. 잠깐 쉬셨다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